됐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을 맡게 된 권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이 대략 한 25분 되시는데 연령층이 대충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가정에서 가사일도 도우시고 직장에서 업무도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교육할 내용은 걸으면서 스마트폰 사용하면 위험해요 라는 교육 내용입니다. 다들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혹은 본인 또는 가족들도 일어날 수 있는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안전사고입니다. 여기 혹시 스마트폰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가족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저도 그 스마트폰 보다가 뒤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냥 액션입니다. 잠깐 액션을 한 거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본인도 특히 가족도 내 누구라든지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주시하다가 안전사고에 아차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교육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할 내용은 총 4가지로, 첫 번째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신체적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사례입니다. 네 번째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예방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혹시 이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스몬비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분 혹시 계시면 큰 소리로 소속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스마트폰 종이 뭐가 굉장히 근접하였습니다. 스몬비란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기 때문에 지금 시야가 굉장히 좁고, 걸음이 마치 좀비처럼 목적이 없이 돌아다니는 그렇게 지금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스몬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봤던 그 영화에서 보던 그 사람을 향해 막 뛰어가는 그런 좀비 연상하시면 안 되고요. 외국 영화에서 보던 이제 그 좀비들, 그냥 거리에 아무 목적 없이 힘없이 걸어다니는 그런 좀비와, 그리고 스마트폰을 합성하여 스마트폰 중독 스몬비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이 상황의 경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여기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걷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많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설명될 교육 자료들도 거기에 관한 자료들이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한테 보급된 게 언제일까요?
흔히 말하는 삼성폰을 이렇게 이용했을 때 S1이 2012년도에 보급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도 좀 비슷한 게 나왔는데 그건 좀 스마트폰 보급이라도 조금 하고 거기 보면은 한 20년이 된 거예요. 스마트폰 보급이. 지금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그 보급이 20년이 됐는데 보행 중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보면은 여기가 평균 40대라 했는데 40대가 한 70% 정도, 71%, 10명 중 7명이 걸어다니면서 보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자료는 2020년도에 서울에서 된 통계 자료고 우리 이쪽 사람들은 거의 아마 100%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씩은 다 보고 다니고 저 또한 이렇게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2020년 기준 보행 중 전체 연령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보면 이게 72.3%가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 인터넷에 달치를 했는 자료인데도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 한 번 정도씩은 보행 중 아차 사고를 경험했었을 겁니다. 제 역시도 아차 사고가 있는 회사 공장에 보면 스피드도어가 중앙통에 많이 있어요. 폰 입고 가면 스피드도어 내려온지도 모르고 합니다. 스피드도어도 센서가 걸리지 않으면 그대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가면은 먼저 받친 데가 머리 받치거든요. 저도 한번 그래갖고 좀 쪽팔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걸어 다니면서 사고가 어떤 사고가 많이 났을까요? 우리한테 느꼈을 때 사고가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흡연 다 하고 있었어요. 담배 피우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피우고 아마 이 데이터 이거 프로테지는 그런 쪽하고도 많이 맞지 않을까 좀 봤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 안 됐을 때는 걸어 다니면서 사고가 외부적인 외력에 의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동차가 와서 봤다든지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봤다든지 그건 내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다음에 보기 때문에 내가 본인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한테나 자녀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니까 좀 잠시 멈추고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문비에 대한 이게 동영상이 저희들은 동영상이 만화로 한번 그거 해봤습니다. 만화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조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조금 좀 제대로 안 좋는데 이거 하면 안 돼.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 스몽비입니다. 눈뜬 장미, 스몽비는 거리의 무법자입니다. 안 돼! 위험해!
왠지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차 안에선 사고를 유발하진 않지만 단란한 가족의 소통을 방해하죠. 이렇게요. 스마트폰에 빠져 고개를 들지 않는 사람들. 귀를 닫은 사람들.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 사고를 부릅니다. 예. 보면은 M이 빠져가지고 그 방송에서 한 번씩 이렇게 녹음하니까 M이 빠진 초딩 그 스몬비 휴대전화 퍼받고 차도로 부수 뛰어 들어가고 차 달려올 때 스마트폰 뚫어져가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런 스몬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금 잠시 호주머니 넣어놓고 그리고 저 휴대폰 보신 분들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래 하면은 눈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분이 그다음 이제 사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어떻게 보행 중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보행 중에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인간의 신체 감각이 둔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행 중에 뒤에서 들려오는 차량이 소리가 인지하는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1.9m 정도 거리에서 차량 소리를 인지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폰을 혹시 문자 메시지나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7.7m, 그리고 스마트폰이랑 요즘 같이 사용하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게 된다면 4.7m 정도로 아주 좁은 거리로 차량이 인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4.7m라는 거리가 저랑 저희 C조 테이블 정도의 거리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멀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저희 가정 내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된다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면 최근에 또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전기차 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이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친구 전기차를 같이 타고 간 경험이 있었는데 전기차가 굉장히 조용하다고 보니까 뭐 앞에 가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지도 않고 옆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가고 있는 중에서도 제가 뒤에서 차가 같이 다가가니까 거의 앞에 다가가서도 인지를 못하고 클락션을 울리니까 그제서야 뒤에 차가 있는 걸 확인하고 비켜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안 해도 전기차나 이런 차들이 오면 부주의로 인하면 같이 근처에 다가올 때까지 모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시야각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평소 보행 중에 걸음을 걸으면서 저희가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시야각이 120에서 150 정도로 되어집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집중하다 보면 그 스마트폰 화면 그 주변으로 10도에서 20도 정도까지만 저희가 주의를 신경 쓸 수 있는 시야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면 주변에 오는 차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주변의 위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계속 생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장면은 저희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실제 사고 사례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관련 소식을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자동차가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들이박습니다. 자세히 보니 보행자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줄도 모르고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길을 걸으며 대화하거나 장난을 치는 등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는 6,300여 건. 이런 주의 분산 보행사고 중 62%는 휴대전화 사용 중에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정신을 빼앗겨 시체처럼 걸어다니는 일명 스몬비가 주요 원인인 겁니다. 특히 10대와 20대가 스몬비 사상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때는 대낮이어도 차가 오는 거를 잘 보지 못해서 좀 위험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행자 10명 중 7명은 휴대전화를 쓰면서 걷다가 차량이나 사람 등과 충돌할 뻔한 아차 사고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행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위험성을 저희가 가정 내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선 사고 사례를 좀 보셨는데요. 저희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사고가 날까요? 보통 보행 중에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지만은 걷다가 무의식 중으로 빨간불에도 건너는 사례가 있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지 않고도 있어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신호가 대기 중이면은 자연스럽게 다들 스마트폰에 손이 가시죠. 보통 요새 그 횡단보도 대기 중에서 옆에 사람들 보시면은 셋 중에 한 명은 스마트폰을 꼭 보시고 계십니다. 그 예전에 스마트폰 없었을 때도 좀 위험한 장난이긴 한데, 예전에 이렇게 뭐 서로 잡담을 하다가 횡단보도 대기 중일 때 누군가가 옆에서 살짝만 움직여도 건너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옆에서 살짝 건너려고만 한다면은 무의식적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럴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차량들이 파란불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쓰진 않습니다. 그냥 바로 지나가는데, 앞서 그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차량을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횡단보도에서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방 대책이 제일 중요한 게 되겠고요. 또 하나, 아이들은 보통 휴대폰을 하다가 신호등이 저기서 빨간불이면은 전력 질주로 뛰어갑니다. 무조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차도 같이 달리죠. 이 차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보통 가다가 보면은 차량은 우회전할 때 바로 이렇게 틀어져 버리고, 애들은 바로 이렇게 직진하면서 사고 나는 경우, 요 최근에 뉴스를 한 2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이들은 최소한 횡단보도에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가서 일단 서야 되고 차가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음악이라든가 영화를 시청하면서 걷게끔 되는데, 앞서 전기차 얘기도 했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3m, 5m 그 사이에 오게 되면 속도가 빨라질 때 피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보행 중에 그렇게 해서는 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수칙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통상 저희 애들이 요새 게임에 많이 중독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식당에서나 또는 저희 보행 중에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럴 때 아무리 해도 우리 애가 이거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중독이 돼 있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사이버 안심존이라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불법 프로그램 예방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에 대한 시간 제한도 할 수 있고, 또 더욱이 걸으면서 휴대폰에 대해서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몬비가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생활에 휴대폰을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실시간 그런 상황들도 그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또한 그 멀리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원격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안전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사고 예방 대책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인의 자녀분들이 하굣길에 스마트폰을 하면서 보행 중에 횡단보도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이걸 들으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들을 지도를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의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로 해서 지도를 하실 때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왜 자기 본인들도 안 하시는데 가정에 대해서 이제 자녀들 그 지도를 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이제 몸에 익히셔야 될 것 같아서 서로 다 같이 이제 다짐한다는 의미로 제가 나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단어를 끊어서 제가 외칠 테니 선창을 할 테니 같이 따라서 한번 하는 걸로 다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